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디워커 이성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바디메이커라는 방을 A 선생님께서 개설을 해주셔서 거기에 부응하게 좀 더 열심히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영상 하나를 더 올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사실 HH라는 선생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영상이에요. 그래서 HH님이 질문을 해주신 게 마지막에 제가 저번 영상 때 드렸던 그 골반 비틀림에 대한 중둔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둔근 약화로만 그렇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셨고, 첫 번째가 그거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선생님께서 HH라는 선생님께서 좌골신경통 때문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시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그마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둔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의 70% 걸으실 때 70% 이상의 체중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리는 와중에 뭐 한 이쪽이나 혹은 제 얼굴 전체를 가려서 쪽으로 이제 하나의 그 이미지 사진이 나갈 건데, 그 사진 안에서 중등은 약화가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그 이 지금 있는 사진처럼 좌우 대칭이 비대칭이 생기게 되고요. 이 여성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자세 자체가 약간 왼쪽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있죠. 빼고 있는데 그냥 걷는 그런 형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엉덩이를 실룩실룩 걷는다. 혹은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엉덩이가 자꾸 한쪽으로 빠진다. 한쪽 다리를 들었더니 왼쪽 그 버티는 다리로 엉덩이가 빠진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둔근 약화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진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다리를 살짝 들었죠. 근데 이 다리를 한쪽 다리를 지지한 상태에서 이 한쪽 그 살짝 든 다리를 90도까지 올리시면 이게 트랜달렌 버거 테스트가 됩니다. 이때 이제 반대쪽 그 엉덩이가 바깥쪽으로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뒤에서 이제 관찰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둔근 약화가 생겼다. 그래서 골반의 비틀림이 발생해서 그다음에 허리에 휘어짐이 발생하겠죠. 골반의 비틀림이 발생하면 그래서 허리에 불편함이 증가된다. 하지만 이 중둔근 하나로 허리에 불편함이 증가되진 않아요. 그래서 허리가 이제 불편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런 것들은 사실 허리 자체는 급성의 경우가 별로 없고요. 거의 다 자세적인, 만성적인, 오래된 그런 경우로 허리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골반의 순수한 비틀림으로 인해서 혹은 고관절의 정렬, 부정렬로 인해서 혹은 예를 들어서 앞과 뒤의 비대칭, 그리고 척추의 앞뒤의 전반이나 후만, 플랫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비대칭에 의해서도 허리의 불편함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둔근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이 중둔근도 허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 나가시는 거지, 중둔근이 약화가 돼서 허리가 무조건 불편하다라는 결론은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둔근 약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이미지로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해보시고 많이들 이제 운동을 가리키시고 그러시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우선 옆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허리 정렬이 뉴트럴 포지션, 정상적인 정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든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양쪽 무릎을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무릎 쪽은 땅에 두시고요. 발길이는 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 그 위쪽 무릎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위쪽 다리 위로 드실 때 골반이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티칭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골반 쪽을 손으로 받치던 혹은 발로 받치셔서 최대한 들게 하시되 뒤로 넘어가지 않게 골반이, 그것만 신경을 잘 써주시고 최대한 엉덩이 쪽에 자극을 느끼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서 횟수를 한 15에서 20회 정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둔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니까 한 번씩들 해보시고 직접 선생님께서 해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HH 선생님이 지금 현재 좌골신경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사실 좌골신경통은요, 신경이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 중에 좌골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크게 뭐 좌골신경, 대퇴신경 이렇게 나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다리 쪽을 지배하는 신경 중에 대퇴신경이 지배하지 않는 것들은 좌골신경이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이미지가 또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네이버 그 지식백과에서 발췌를 해온 거고요. 이거는 그냥 좌골신경이 뭐다, 좌골신경의 용어에 대한 정의라고 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나오는 이미지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한번 그냥 훑어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좌골신경 자체가 사실 가장 크게 그 그러니까 근육이 그 보통 좌골신경통이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리포미스라는 거는 그 이상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상근 바로 밑에 좌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상근 자체가 비대져서 두꺼워져서 이제 그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그런 신경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 누르는 신경 쪽에 자극을 주는 주변에 불편함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뭐 때로는 이제 뭐 허벅지 쪽, 종아리 쪽, 그리고 심지어는 엉덩이 바깥쪽, 그렇게 해서 걷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세요. 더군다나 오래 앉으면 증상이 더 증가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불편하신 분들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 다른데, 뭐 찌르는 듯한 느낌, 혹은 뭐 어디가 뭐 쑤신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아니면 저린다, 아니면 아릿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거는 회원님들마다 혹은 오시는 고객님들마다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하게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거기에 따라 처치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관절의 변이랑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고관절 변은 어떤 거냐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리포미스 신드롬, 그 좌골신경통, 그 이상근이 두꺼워져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통 자체가 이상근 자체가 이제 외회전 근육이에요. 고관절을 외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근육. 제일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그 팔자걸음 걸으시는 분들, 또는 양반 다리를 많이 자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외회전 근육이 많이 발달해요. 과도하게. 그래서 그렇게 팔자걸음을 걸으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나타나는 고관절 변이가 후경이라는 거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리트로톨전이라는 그 후경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후경에 대해서 고관절 변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그래서 외회전 근육이 좀 더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정적인 운동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입을 해주셔도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후경이나 전경에 대한 고관절에 대한 부분은 따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 좌골신경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저 잠깐 이거 뭐 했어요, 뭐 폼롤러 했어요, 혹은 마사지 했어요 라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꾸준함이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다리를 올리셔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지, 회사원들 같은 부분들, 이건 그냥 회사원분들한테 알려드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스트레칭 자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혹은 이제 뭐 센터에 오시는, 아니면 그런 운동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폼롤러를 이용해서 직접 이상근 쪽을 마사지, 롤링해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제가 뒤에 보여드릴 건데 그 이상근을 직접 선생님들께서 마사지 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완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관절의 변이를 조금 공부를 하셔서 그 변이에 대한 교정적인 운동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제가 지금 나오는 이미지, 이 이미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폼롤러를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스트레칭하는 동작, 이 동작 자체가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는 회사원분들이나 오래 앉아서 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직접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마사지 사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피리포미스의 위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촉진을 배우셨거나 혹은 근육 해부학적인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그 피리포미스에 대한 양쪽을 눌러서 비교해 보시고 좀 더 두꺼워져 있는 쪽 아니면 좀 더 불편함이 증가되어 있는 쪽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좌골신경통 자체는 사실 내가 얼마나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많이 하느냐 혹은 앉아서 오래 일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운동은 얼마큼 하느냐 또 이런 내 몸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운동들과 스트레칭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자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또 뭐 좀 더 그 HH 선생님께서 이런 걸 해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내 몸에 먼저 대입을 해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일주일에 한 2개 정도 채택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림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리기 때문에 많은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고 공부하고 있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정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